안녕하세요. 몰리는 영화의 몰리입니다. 작년에 오동준 평론가와 타보무비라는 그 장안의 화제 팟캐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한 1년 정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유튜브 시대에 유튜브로 옮겨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몰리는 영화는 그 주에 개봉하는 한 2편 정도, 3편 정도의 화제작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입니다. 일단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의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타란티노의 9번째 작품이고요. 본인이 10번째 작품을 끝으로 은퇴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지만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 작품 다음에 이제 한 작품이 남은 셈이죠. 사실 타란티노의 영화는 매번 화제였잖아요. 캐스팅으로나 플롯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이번 영화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브래드 핏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마고 로비라는 이 어마어마한 세 스타의 만남 플러스 올해 칸 영화제에서 프리미어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노출이 됐었죠. 경쟁장에 출품이 된 영화고, 사실 한국에서 의미가 더 큰 이유가 칸 영화제에서 기생충이랑 더 큰 접전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져서 의미가 더 있기도 한 영화입니다. 일단 영화 제목이 Once Upon a Time Hollywood 아닙니까? 그러면 할리우드 옛날 옛적이죠. 제목 그대로 할리우드의 옛날 옛적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그 옛날 옛적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의 주인공이 이제 주로 텔레비전 스타들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텔레비전 스타라기보다는 스타였다가 지금은 한물간 릭 달튼이라는 배우가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고 있죠. 디카프리오가 중간에 하는 대사 중에 I'm a has-been이라는 대사가 있어요. 근데 이 has-been이 옛날에 그랬었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스타였었지, 그러니까 본인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공동주연이죠. 그의 스턴트맨 클리프 보스라는 역을 브래드 핏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각자의 이야기가 처음에 이제 계속 펼쳐지고 각자의 이제 에피소드들이 펼쳐지다가 찰리 맨슨 사건이 나중에 그게 거의 그 클라이맥스에서 맞물리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타란티노식의 어떤 스펙타클이 펼쳐지는 그런 극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란티노의 가장 사적인 영화라는 얘기가 누구에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적인 영화라는 얘기가 만약에 나왔다면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영화에 대한 영화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영화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죠. 어떻게 보면 타란티노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얘기의 주제이기도 하고, 특히 60년대 헐리우드라면 엄밀히 말해서 영화의 전성기는 아니에요. 영화 산업의 불황기죠. 사실 60년대는 50년대부터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텔레비전이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의 메이저로 등극을 하면서 영화는 사실은 사양길을 걷게 되죠. 이 당시가 아마도 타란티노가 아주 어렸을 시절일 거예요. 근데 이 어린 타란티노가 뭘 봤겠습니까? 이때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텔레비 프로그램들을 봤을 텐데, 그 어린 타란티노 눈에 비친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활약하던 스타들,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 사실 다루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분명한 그런 타란티노만의 애정이 느껴지기는 해요. 그 예전의 어떤 그 스타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분명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타란티노의 어떤 사적인 영화라는 라벨이 붙은 거일 수도 있고요. 일단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주연으로 등장하는 디카프리오의 캐릭터죠. 릭 달튼이라는 이 배우는 50년대 굉장히 잘 나갔던 배우인데 지금은 조연이나 악역들을 하면서 사실은 근근히 먹고 사는 배우로 전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가 헐리우드에 굉장히 괜찮은 맨션에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살기라도 해야 캐스팅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말하면 어거지로 좋은 집에 살고 있기는 한데 일이 없어서 이제 괴로워하는 캐릭터죠. 사실 릭 달튼은 스티브 맥퀸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하고요. 브래드 핏이 맡은 클리프는 버트 레이놀즈와 그의 스턴트맨 칼 리드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제로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 와서 가상의 인물로 자기가 이제 각색을 한 거죠. 이 둘이 단짝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디카프리오의 집에 로만 폴란스키와 샤론 테이트라는 부부가 그 집 옆집으로 사실은 이사를 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사를 온 다음에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영화가 되게 길어요. 러닝타임이 한 2시간 40분 정도 되는데 앞선 한 2시간 동안은 사실상 별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에피소드가 그냥 펼쳐지는 거죠. 브래드 핏만의 에피소드, 뭐 디카프리오의 에피소드, 이런 사적인 에피소드들이 펼쳐지고 맞물리는데, 이 당시가 60년대라고 하면 히피의 시대잖아요. 뭐 클리프가 알게 되는 어떤 히피들의 이야기, 그리고 쉐런 테이트 그 배우의 이야기들이 소소하게 등장을 해요. 사실상 할리우드 영화사에 크게 관심이 없거나, 만약에 여러분이 그 타란티노의 전작들처럼 어떤 휘몰아치는 그런 전개를 기대하셨다면 사실상 조금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타란티노의 팬이거든요. 타란티노의 전작을 저는 좋아해요. 별로 뺄 게 없어요, 타란티노 영화에 있어서는. 근데 제가 이번 영화에서는 좀 양가적인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장 이 영화를 보면서 의아했던 것은 히피를 바라보는 이 영화의 시선인데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타란티노 같은 사람의 영화에서 나오지 않을 그런 사실 시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푸시캣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히피들 중에 한 명이죠. 이 푸시캣이 베트남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입장을 열변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지나가듯 나오거나 혹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비춰져요. 약간 한심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히피들의 공간을 굉장히 원시적으로 바라보거나 그들의 어떤 집단 생활을 물론하고 불결한 것처럼 다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런 공간이나 아니면 그들의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타란티노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약간 호러 영화처럼 비춰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릭 달튼이나 클리프를 통해서 이들이 직접적으로 대사로 얘네들이 한심하고 썩은 집단이라는 그런 대사가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죠.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시선이 타란티노를 직접적으로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하나, 저는 분명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결국 이 두 캐릭터가 영화의 중심 캐릭터들이잖아요. 타란티노 영화 중에 가장 우선순위 안에 드는 영화는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루하지 않게 봤어요. 뭐 2시간 40분이나 되지만 지루하지 않게는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타란티노에서 얻었던 쾌감이 느껴지지 않을 뿐이었던 것 같아요. 휘몰아치는 전개라든지 뭐 그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색다른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제가 좀 문제적이라고 느꼈던 지점은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이 맨슨 패밀리에 대한 얘기고, 맨슨 패밀리를 진압하고 압승을 거둔 히어로로 등장을 한단 말이죠. 이 두 명의 사내들이. 근데 이 두 명이 기본적으로 인종차별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레이시스트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브래드 피트가 맡은 캐릭터는 심지어 아내를 죽인 살인자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너무 영화가 제어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중간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디카프리오가 이제 뭐 때문에 막 복받쳐서 울먹거리고 있는데 브래드 핏이 디카프리오에게 Don't cry in front of Mexicans. 멕시칸들 앞에서는 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지나간다든지, 혹은 클리프가 뭐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이소룡 캐릭터에게 괜히 싸움을 좀 걸어가지고 굳이 이겨내는 그런 설정이라든지, 사실 내러티브와 거의 무관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연결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제일 아이러니하다고 혹은 역설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이 영화의 배경이 6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격변의 시대죠. 민권운동 시작되는 시대고 인종차별의 역사가 뒤집히는 시대예요. 근데 이 인종차별의 역사가 뒤집히는, 어떻게 보면 이 혁명의 시대를 대변하는, 혹은 그 시대를 살았던 어떤 영웅의 설정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설정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추천을 그래도 드릴 것 같아요. 한 가지의 이유인데요. 디카프리오의 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릭 달튼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한물간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기가 안 돼서 같이 출연하는 아영 여자 캐릭터한테, 그러니까 아영 여자애죠. 꼬마 소녀에게 가서 막 넋두리를 늘어놓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세트로 돌아와서 어떤 연기를 하는데 죽어도 안 되는 그 연기를 궁극적으로는 어거지로 해내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해놓고도 이제 너무 자랑스러워서 울먹거리는. 20년 동안 본 영화 중에
중에 최고의 연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연기라고 부르는 그 일련의 영화들이 있잖아요. 뭐 택시 드라이버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You Talking to Me 하는 뭐 그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스카르페이스의 알파치노의 장면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의 역사적인 연기 씬 중에 하나로 꼽혀도 무관한 거의 그 정도로 기록적인 그런 연기를 이번에 디카프리오가 이 영화에서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이 영화는 충분히 볼 가치가 있죠.